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면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다음에 출마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 민주당에서는요, 개선 장군 같다는 불만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면 직후부터 복당은 물론이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자숙도 없이 너무 빠른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당혹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권에서 신중 행보를 주문하는 분위기에 조 전 대표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자, 저로서는 당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될 책무가 있고 그 점에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그리고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네. 뭐 어떻게 듣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럴 거를 모르고 사면을 했는가 되물어볼 수밖에 없죠. 사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조국 사태 당시에 나라가 정말 반쪽이 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지율의 늪에서 빠져나왔던 계기가 바로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의 잦은 사퇴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아예 정반대로 조국 전 장관의 늪으로 스스로 발을 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언동에 사면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함께 연동이 돼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자체가 인식이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n분의 1이다. 꼭 내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마음이 풀리겠느냐라고 하는 걸 넘어서 오늘은 오히려 2030 세대 남성들이 극우화가 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의 기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조국 전 대표. 당장 이번 주말에도 공개 행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모레에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권양숙 여사까지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사흘간 호남 지역도 찾는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뭐 여러 의견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이고요. 어떤 경우든 제가 국민들에게 뭐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라디오에서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정치인인 이상 선거를 회피하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선거에 일단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하게 되겠죠. 특히나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뭐 작년 재보궐선거를 떠올려 보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도 했었죠. 예. 호남에서는 전 건전한 경쟁 관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수도권이나 이렇게 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더 각자 후보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당에서 계속 조국 전 대표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천천히 가라. 뭐 천천히 가라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향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2030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고 그들이 마음을 돌리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전 그 행보를 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재심을 받아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다는 것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로부터 형을 빠르게 중단하고 뭔가 복권받은 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그리고 사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서 가야 그 방향이 사면을 해준 사람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제가 봤을 땐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너무 조급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부재하는 동안 혁신당이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조금 조급해하는 마음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사면권자의 그 입장과 그리고 여당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더 조국 전 대표 본인에게도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자, 그런데 말을 아끼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결국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께서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감옥에 계시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대한 이제 이런 감사와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에 이어서 한준호 최고위원도요. 민주당 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면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질문과 관련해서 조 전 대표가 자신은 n분의 1이라고 한 발언을 콕 집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앞으로도 광폭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내년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체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국 전 대표 SNS를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좌완정통파 투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투수가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결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대표 주자는 본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 내에서 포스트 이재명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합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꼭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조국 대표가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런 좀 불협화음들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이 불편한 시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전 대표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면서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황운하 의원은 또 당연한 행보다 대권 행보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 조 전 대표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벌써부터 좀 차기 대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좀 저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 대권 행보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아직은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죠. 뭐 시간이 뭐 거의 5년이 남았는데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또 지금 뭐 민주당의 뭐 주자가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또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뭐 대권 행보다 이런 얘기를 조국 혁신당 의원이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물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또 함께하고 지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물론 이제 민주 진보 중에 함께 가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맞잡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네. 대권 얘기 나오고 자꾸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물론 경쟁을 해야 되겠죠. 당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돼야지 너무 앞서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조국 혁신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조국 전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런 말들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건 대통령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전 대표 사면 확정 뒤에 공교롭게도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56%로 나왔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 사면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의 늪에 스스로 발을 들인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많은 하락세가 있을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출소를 하자마자 마치 아까 강득구 의원의 표현 그대로 개선 장군처럼 검찰 독재를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마치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객원당 10만 원대 그런 한우 집에 가서 된장찌개만 올려놓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사건들까지 있었고요. 지금도 공공연히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예. 행보들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지금
명청조 3파전이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청래 대표도 좀 조국 전 장관을 레버리지 삼아서 정권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정 간의 갈등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로 이제 파국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의 지지율의 격동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일각에선 합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박지원 의원은 합당해야 미래가 있다.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대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야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 있을 때 좀 진보 진영이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나 지금 요즘 혁신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좀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에 머무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진보 진영이 굳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무조건 합당해야 된다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일단 원래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봤을 때 이런 큰 정당끼리 합당은 보통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네네.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당이 독자적인 출마를 하겠다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합당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낮고 예. 그 이후에 뭔가 정계 개편이 있는다거나 한 3년 뒤에 있는 총선 정도가 다가갔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경우 그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